안녕하세요. 작은 블랙스완입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근거 및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GDP 성장률을 이렇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저는 이 차트가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중국 경제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쭉 떨어졌는데 뭐 전 세계가 다 경제 위기가 됐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급반등을 하고 나서 그래서 거의 중국만 유일하게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 차트를 보면 좀 많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반복하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차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쭉 특히 최근을 보면 뭐 다 이 차트를 옆에서 봐야 되는데 6%에 맞춘 것 같습니다. 6% 성장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중국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좀 수치를 조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강력한 의구심이 있고 이렇게 급상승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내수를 강화하겠다면서 또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국 정부가 가진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돈을 쏟아 부어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정부 돈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을 정부가 만들어냈다. 이 현상이 지금 뭘까 지금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2010년대 초반에 중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내부와 그러니까 독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그거를 만들겠다. 중국이 이제 돈을 대서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몇십억 달러 뭐 철도도 나왔고 뭐 라오스 철도도 만들었죠. 그리고 뭐 물류센터, 뭐 방파제, 항구동, 뭐 하여튼 많은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받았던 국가에서 당연히 차관을 통해서 받았을 텐데 이런 국가들에서 차관을 통해서 받으면 빚이기 때문에 이자를 중국에다 갚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중국이 막 자기네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예를 이게 한번 보게 되면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차이나 패스 포워드 이즈 게팅 범피 그래서 뭐 제가 영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조그만 도시 그러니까 기차 물류를 만들려고 그랬던 그 도시에다가 인구도 많지도 않은데 그냥 억지로 중국이 밀어붙여서 이제 물류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있다. 이게 그래서 중국의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는 제대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찾아보면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뭐 빚을 제대로 못 갚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투자하는 거를 막 막고 있다. 파키스탄, 타자키스탄인가 좀 하여튼 이쪽에서 막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1대1로 프로젝트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민간에서 나와서 정부가 도와줘야지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이건 좀 안 좋거든요. 프로젝트가 정부가 스스로 나간다는 거는 하여튼 1대1로 프로젝트로 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제가 중국 경제 위기가 발생할 거라는 좀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좀 China companies being on debit now they can't pay the bill 이 기사도 좀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뭐 하여튼 차이나 기업 부채가 많아지고 디폴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이 이펙티브 효과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거대한 빚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도 저도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한 건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업들한테 이제 부채를 준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망하게 할 수는 없고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빚도 쌓이다 보면, 아무리 저금리라 그래도 빚도 쌓이다 보면 이자 자체도 많아지고 빚도 많아지니까 그걸 갚을 수 없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게 나온 기사가 이분 되게 글 잘 쓰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알렉산드라 스티븐슨. 그리고 12월 12일 2019년,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하여튼 중국 경제가 점점 좀 좋은 쪽으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 기사는 뭐냐면 이 기사인데, 중국 지방정부 얘기인데, How bad is China debt 해가지고, A city hospital is asking nurse for loan.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로 뭐냐면, 중국의 지방정부가 너무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지방 병원 간호사들 보고 대출을 요구했다. 대출을 받아서 뭐 어떻게 충당하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까지 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 저는 가장 큰 걸 봤는데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지금 중국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뭐 멋지게 무슨 뭐 공연장 뭐 필요한 걸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정말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끼가 끼고 쓰레기가 많고, 사람들은 그 꼬마 어린이 혼자 놀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게 멋있죠. 이런 건물들 이렇게 되게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거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이제 과도하게 막 건설 부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진짜 멋있게 표현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지방의 이제 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연달아서 계속 기사를 작년 말부터 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중국의 이제 부채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이거를 이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뱅크런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국 지방은행에서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여기도 당연히 인터넷 뱅킹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렇게 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많은 걸 대변하고 있거든요. 지방 은행들이 망한다는 건 지방 정부가 보증을 못 한다는 거고, 구글에서 검색 조금만 하더라도 지방 정부, 지방 공기업들이 뭐 파산을 하고 있고, 지방 정부는 뭐 돈을 못 주고 있고, 중앙 정부로부터 돈을 막 달라 그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전 이것도 뱅크런을 발생하고 있고, 그 중국이 그래서 정말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자 금융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제가 그 기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제2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못 빌리니까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근데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면 이게 부채를 통계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거든요. 통계가 나오지를 않으면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금융에서부터 적신호가 발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MF 때,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뭐 하여튼 제2금융권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제2금융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제목만 보더라도 GDP의 3배가 됐다, 300%가 됐고, 현재는 now 15% of global total, 전 세계 빚의 15%가 중국 빚입니다. 엄청나게 중국이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고 무역 흑자 대국인데 빚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벌어들이는 데보다 더 쓰는데 잘 버는 데가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간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330원을 생활하다 영양실조로 결국 사망.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져 있고 중국 정부가 이걸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은데 어떤 한 역사적으로 이게 그런 이게 그냥 제 가정입니다. 이게 안 발생할 확률이라고 물어보면 모르죠. 그러니까 그 확률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국 지방에서 농민들이 반란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킨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사태가 발생. 그건 제가 가늠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주식이 그냥 50% 폭락한다 이렇게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막 반란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왜냐면 극빈 생활로 이게 죽는다는 거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또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이제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과 너무 슬프죠. 이거 삐쩍 말라서 이게 뭐 20kg밖에 안 됐다던데 아이고 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어. 경제도 안 좋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고 복지도 안 되고 있죠. 그럼 중국이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이미 돈은 너무 많이 빚을 많이 졌는데 중국 정부 자체도 빚이 많은데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참 문제가 많을 거라고. 2008년 금융위기 사태 때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가 있었고 정부는 그렇게 빚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데 중국 정부도 지방 정부도 너무 빚이 많죠. 기업들도 빚이 많죠. 그리고 복지도 문제가 많죠. 어이구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중국에 대해. 참고 URL은 제 유튜브 거기다 할 테니까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대1로라든지 이제 중국 정부가 큰 세계적으로 이제 빅2가 되겠다고 미국처럼 잘 해보겠다고 1대1로라든지 중국 내수에다가 인프라를 너무 많이 만들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부채도 많아졌고 그림자 금융 그거에 대해서 또 지방 정부에 대한 것도요. 빈부격차 복지 하여튼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제 자신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방송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이 영상은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데 참고하려고 만들었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투자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예, 그럼 항상 행복하세요.